허리가 조금 뻐근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허리뼈가 앞으로 밀려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쪽 허리뼈가 바로 아래쪽 허리뼈보다 앞으로 밀려 있는 질환을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리하면 별탈 없이 잘 살 수 있지만 방치하게 되면 척추협착증과 신경손상, 허리 수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싹 유선생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이번에도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자꾸 증상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만 드시고 이 증상을 계속 무시하게 되면 허리뼈가 계속 앞으로 밀리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 전방전이증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허리뼈가 앞으로 밀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무엇인가요? 척추뼈 하나가 아랫뼈보다 앞으로 미끄러져 나간 상태입니다. 며칠 전 제 외래로 찾아오신 50대 여성 환자분이 몇 년 전부터 허리가 뻐근했지만 타이레놀을 먹고 요가를 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지내신 분이 있었는데요. 2, 3개월 전부터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앉아서 쉬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니 요추 4번 뼈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인한 협착증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바른 척추라고 하면 옆에서 봤을 때 S자로 굴곡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곡선이 유지되었을 때 몸무게나 움직임을 척추가 온전히 버티고 무리 없이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른 척추는 뼈의 모양이나 디스크뿐만 아니라 디스크나 관절, 인대, 근육이 서로 맞물려서 기어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 구조가 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척추뼈의 뒷부분 뼈가 살짝 끊어지게 되면 한 개의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점차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점차 병이 진행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퇴행성 전방전이증은 40대 이후,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흔하고 요추 4번, 5번 부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왜 생기는 건가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나 지속적인 운동으로 인한 손상, 외상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인데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 안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고 척추뼈와 뼈 사이를 뒤에서 연결하는 후관절이 약해져서 척추가 덜 안정적이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 인대와 관절이 약해지면서 전방전이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척추 분리증입니다. 척추 분리증이란 척추의 뒷부분 뼈가 살짝 끊어지면서 척추뼈 사이의 관절이 헐거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위쪽 뼈가 앞으로 밀린 상태가 되는데요. 10대에서 20대 운동선수나 체조, 발레, 역도처럼 허리를 자주 젖히는 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해서 뼈나 인대가 손상된 후에 전방전이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처음에는 허리가 뻣뻣하거나 결리는 느낌처럼 근육통과 비슷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간 뼈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심해지는 다리 저림과 당김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가면 마비나 배뇨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서 보통 무시하시거나 병원에 찾아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이 단계에서는 쉽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따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진행되게 되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증가하고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게 되고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관리를 잘 하시면 보통 악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방치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해지는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나요? 증상이 나타나면 엑스레이로 쉽게 전방전이를 확인할 수 있고 MRI나 CT 검사로 전방전이의 원인과 신경압박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워서만 찍으면 전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서서 찍는 게 중요합니다. MRI로는 신경과 근육, 인대 힘줄을 확인할 수 있고 CT로는 뼈의 손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지만 이 시기를 놓쳐서 심한 다리 방사통,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당장의 통증을 없애고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염진통제나 근유안제 같은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만약 허리 통증이 극심하거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을 때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것이 빠르게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척추 불안정이 심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4주 이상 사용하거나 하루 2-3시간 이상 사용하면 오히려 허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척추 전방전이증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가 핵심인데요. 척추 전방전이증 자체가 디스크, 관절, 인대 근육이 약해지면서 악화되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코어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반면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다리의 근력 저하, 감각 저하가 점차 진행되고 대소변 장애나 걸음걸이 이상이 나타나거나 척추 전방전이 정도가 극심할 때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평소에 생활하는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물론 체중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만 숙이지 않고 골반과 무릎을 사용해야 하며,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않고 3-40분마다 잠깐이라도 서서 허리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오래 서 있는 분들도 스트레칭을 30분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허리가 S자 커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허리에 힘을 꽉 줄 것이 아니라 골반을 앞 뒤로 굴리면서 적절한 허리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에서는 절대로 올바른 자세가 나올 수 없으므로 모니터나 책, 업무를 하실 때는 시선이 아래보다는 정면을 향하게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수영이나 자전거, 빠르게 걷기로 유산소 운동을 시행하고 벽 스쿼트나 플랭크, 버드독 같은 맨몸 코어 운동으로 코어를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척추 전방전이증은 초기에 잡으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건강한 허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변에 허리가 아픈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통증 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